교육부가 13일부터 순차 등교가 재개됨에 따라 여름철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사용할 때 모든 창문의 3분의 1 이상 열어둔 채 가동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한 공기청정기는 가동을 자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마스크는 등하교 및 학교 내에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점심 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사노동조합은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5월 20일 개학 이후 유치원은 최소 162일의 수업 일수를 확보해야 한다며 원격 수업 중인 초등학교에 비해 최소 11일 이상 등교 수업을 더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치원의 법정 수업 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이지만 교육부가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 일수를 줄이도록 허용해 162일입니다. 경북 김천시는 최근 리모델링한 작은 도서관 3곳이 새 단장을 마치고 도서 대출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8일부터 운영되는 작은 도서관은 아포 푸름찬, 신음동 달봉산, 교통 김산고을 등 3곳입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생활 SOC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와 시비 3억 2천만 원을 들여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의 장기간 휴원으로 등원하지 못하는 원아들을 위해 관내 52개 4,417명 유치원생들에게 간식 꾸러미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부계한 휴원에도 긴급 보육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10명 중 5명에서 6명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는 어린이집 개원에는 학교보다 높은 수준의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며 보수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높은 긴급 보육 이용률을 고려해 개원 여부는 최대한 논의를 앞당겨 이른 시간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2월 모든 어린이 기호식품에 식품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어린이 먹거리 안전 강화 정책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어린이란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합니다. 우선 오는 12월 과자류, 캔디류, 빵류 등 모든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업체에 대한 해썹 인증이 의무화됩니다. 세종시 보건소가 건강한 임신과 출산, 모자 건강 증진을 위해 난임 부부 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보건소는 이와 관련된 사업들은 연중 상시 신청을 받는다며 많은 사람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전북 임실군이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고위험 임산부 입원 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로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경기 파주시는 성면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관내 어린이집 120여 곳에 안내문을 재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성면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연면적 43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5월 21일까지 성면 조사를 실시하고 1개월 내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지난 1월 한 차례 발송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일까지 접수된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금 신청 건수는 98,107명이며 이 가운데 83,776명에 대한 지원급 271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를 쓰고 비용을 신청한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집 앞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해 올해 12가지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총 7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하남시의회가 지난 7일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해온 유공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날 수상한 유공자들은 일선 보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어린이집 교직원 등 10명입니다. 전북 정읍시가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농산물 생산 농가의 피해를 지원하고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역 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106개교, 재학생 1만 1,864명의 가정에 친환경 농산물 7종 세트 꾸러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직장 어린이집을 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성모병원 직장 어린이집은 병원 바로 옆 부지에 위치해 보육실과 실내 유의실 겸 책 놀이터, 영유아 전용 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급식 조리실 등을 갖췄습니다. 보건당국이 어린이집 개원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교보다는 보수적으로 접근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지난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린이집 개원 여부, 공식적 개원 여부도 여러 가지 요인을 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기간 중 사립 유치원이 학부모로부터 징수한 원비 전액을 학부모에게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립 유치원 원비는 수익자 부담 경비와 수업료로 구분됩니다. 원칙적으로 휴업 기간 중 급 간식비와 현장 학습비, 특별활동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는 반환 대상이나 수업료는 반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돌봄 분야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지난 1일 두 번째 국공립 어린이집인 서대문 든든 어린이집을 개소했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민간 영역에 맡겨졌던 어르신과 장애인, 아동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난 3월 노원구의 첫 번째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소한 바 있습니다. 광주 지역 공사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전체 502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군관 합동 특별 방역이 진행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육군 31사단이 함께 벌인 특별 방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고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 등교 수업이 이뤄지는 데에 따른 사전 방역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총선 당시 투표소에서 사용한 비접촉식 체온계 등 방역 물품을 학교와 유치원 등 필요한 기관에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온계는 시군 선관위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개학이나 개원을 앞두고 있는 학교, 유치원 등 시급하게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배부할 방침입니다. 부산 기장군은 가정양육도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판단해 가정양육 아동에게도 3만 원 상당의 친환경쌀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지원하지 못한 무상급식비와 간식비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 28,189명에게 3만 원 상당의 친환경쌀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